자, 여러분 11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2차원 배열의 자료 구조를 내가 소개를 했죠. 그죠?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으로만 할 수가 있다. 2차원 배열 자료 구조하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연산하는 거 보통 이제 행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운 행렬을 보통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해가지고 행렬의 합 행렬의 차, 행렬의 곱 하는 법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는 사실은 그 좀 복잡한 자료 구조랑 함수를 이렇게 보따리에다 싸는 한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기울여서 그런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캡슐화 해가지고 그렇게 캡슐화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다라고 이러는데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캡슐화 해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내가 이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원 배열을 논리적으로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매트릭스 행렬 영어로 매트릭스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매트릭스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갖다 머릿속으로 일단 상상을 좀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만들 때는 new 매트릭스 몇 행 몇 열, m행 n열 이렇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트릭스의 칼럼이랑 로우 값을 알고 싶으면 행과 열, 로우랑 칼럼 값을 알고 싶으면은 x의 로우 값을 갖고 와라. x 일종의 xx 펑션입니다. 이걸 만약에 2차원 배열로 쓰게 되면은 이제 뭐야? 그 2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랭스 필드 값을 읽어와야지 되죠. 그죠? 근데 그 좀 지저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랭스 값을 직접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로우 칼럼 값을 갖다가 멤버 펑션을 통해 가지고 로우 값을 알아와라. 칼럼 값을 알아와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매트릭스를 갖다가 2차원 배열을 이제 캡슐화 시킨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2차원 배열 안에 들어있는 그 엘리먼트들을 직접 액세스하는 거는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로 숨겨놔야 되기 때문에 2차원 배열 자체는 숨겨놓고 바깥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2차원 배열인 이제 행열의 특정 I행, J열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함수를 또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set 함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2행 1열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2행 1열이 되는 곳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1행 3열 되는 곳에다가 8을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write access 펑션 set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콘솔 키보드죠. 키보드로부터 2차원 배열을 일괄적으로 입력을 받아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read data from console 이런 함수를 이제 만들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요거 write access 펑션 set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제 i행 j열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2행 1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get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get 함수를 내가 이제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뺄셈 혹은 덧셈을 할 때 지난번처럼 C 스타일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체지형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자 하는 거죠. 객체지형 스타일은 항상 일반 멤버 펑션을 써가지고 일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야 x야 내가 y를 줄 테니까 너 더해서 돌려다오 이런 뜻입니다. 전에 메시지 샌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x 객체야 매트릭스 객체죠. 그죠? 매트릭스 객체 x한테 야 내가 y를 줄 테니까 그걸 좀 더해주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add 함수를 한번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multiply 함수도 만들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subtract 함수도 이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요지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자 하면은 미리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매트릭스 컨스트럭터는 요거 m행 n열에 해당하는 인티저 두 개를 받아들여야지 되죠. 그죠? 컨스트럭터에 아규먼트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고 로우 함수 만들어줘야 되고 컬럼 함수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함수들을 쭉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일은 아니고 이런 점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매트릭스 함수를 내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매트릭스 함수 만든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트릭스의 자료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이제 이런 행위를 하려면은 논리적으로 아까 2차원 배열은 이제 이 매트릭스 객체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매트릭스 객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얘랑 한번 비교해보자 한번. 얘는 뭐였었습니까? 얘는 new integer 3행 4열 이렇게 했을 때, 그죠? new integer 3행 4열 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원 배열 자료 구조였었죠, 그죠? 요 2차원 배열 자료 구조를 또 한 보따리로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객체를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매트릭스 객체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스택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매트릭스 X, 뉴 매트릭스 3행 4열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X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스택 영역에 이렇게 레퍼런스가 하나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 매트릭스 X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일단 뉴 매트릭스 해가지고 매트릭스의 어떤 객체를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컨스트럭터로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 구조. 여기서 보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죠. 그죠?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인데 이거를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뭐로 포장하면은 내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 파란색 덩어리를 내가 매트릭스 객체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파란색 덩어리를. 이 파란색 덩어리 안에는 데이터 멤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거죠. 네 개가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역할은 여기 맨 위에 있는 mptr이라고 하는 포인터는 이 2차원 배열을 액세스하기 위한 이제 출발하는 포인터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mrow 요거는 3행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mcolumn은 4열이라는 사실 요거를 기록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여기 3행이 여기도 적혀 있고 여기도 적혀 있어요.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뭡니까 낭비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이런 걸 낭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매트릭스 객체를 만들었을 때 여기다 3을 여기다가 따로 모셔놓지를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누가 x 아까 보면은 여기 함수 호출할 때 x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x한테 로우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를 했을 때 여기다가 모셔놓지를 않으면은 이 자리에다 모셔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mptr0에 해가지고 인다이렉션 포인터를 통하니까 한 칸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랭스 값을 읽어서 돌려줘야 되고 또 컬럼 값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컬럼 값을 물어볼 때는 mptr0를 찾아간 다음에 mptr0에 있는 랭스 값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컬럼 값을 알아볼 때는 두 단계의 인다이렉션을 통해 가지고서 이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뭡니까 시간도 걸리기도 하지만 몇 단계 거쳐서 이렇게 저기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게 번거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갖다가 따로 기존에 이제 중첩되기는 하지만 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셔놓는 게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물 한 잔만 먹고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함수가 이제 매트릭스랑 관련된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메모리 변화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대충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 프로그래밍 설명할 때처럼 자세하게는 안 하고 좀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누가 매트릭스 X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매트릭스 X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택 영역에 요건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스택 영역에 레퍼런스 X가 이렇게 하나 할당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해줘야 돼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다가 그러다가 매트릭스 X 하면서 여기 뉴 매트릭스 이렇게 준다는 거죠. 뉴 매트릭스 여기서 여기까지의 문장은 두 단계에 걸쳐서 실행이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new 매트릭스를 해서 매트릭스 객체를 할당하라고 두 번째 매트릭스에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식으로 일처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new 매트릭스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객체가 할당이 되느냐? 어떤 형태의 객체가 할당이 되겠습니까? 여기 매트릭스의 데이터 멤버가 여기 세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4개의 데이터 멤버가 있습니다. MPTR 더블의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죠. 레퍼런스죠. 그죠? 내가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은 정수가 아니라 실수를 저장하도록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처럼 취급할 때는 이제 정수로 타입 캐스를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실수가 훨씬 활용 범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실수의 배열로 정의했습니다. 어쨌거나 MPTR 자체는 레퍼런스죠, 그죠?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mrow, mcolumn, mprecision 이렇게 데이터 멤버 4개를 정했습니다. 이 mprecision은 소수점 이하 몇째 줄까지 표현할 것이냐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그런 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써는 건데 이제 실제로 잘 사용은 안 합니다. 하여튼 데이터 멤버가 4개다 하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멤버 4개짜리 요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덩어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 덩어리가 여기 new 매트릭스 한 결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맨 처음엔 여기가 널로 돼 있을 테고 0, 0, 0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죠? 0, 0, 0 돼 있으니까 이제 3, 4, 0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데 여기 아규먼트가 2개짜리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삼행사열 3, 4가 여기 넘어오도록 이렇게 3, 4가 아규먼트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로우에는 3이 오고 컬럼에는 뭐가 옵니까? 4가 오면서 디스는 뭐라고요? 디스는 요 파란 사각형의 주소가 디스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라 했어요? dis.mrow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dis.mrow 디스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만은 자, dis.mrow에다 row를 넣어라 하면은 여기 3 넘어온 값이 여기 기록이 되고 그죠? 여기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m 컬럼에다 컬럼을 넣어라 하면 4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에다 0을 넣어라 하면 0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무슨 일 하면은 실질적으로 2차원 배열 저장할 그 기억 장소를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new 더블 3행 4열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2차원 프로그래밍 했을 때와 같이 이런 덩어리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 빨간색들 다 뭐라 그랬습니까? 랭스 필드라 그랬죠. 배열은 무조건 랭스 필드가 있다 그랬죠. 그죠? 랭스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MPTR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MPTR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걸 따라가서 첫 번째 있는 게 MPTR 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PTR1, MPTR2 이렇게 이제 요 데이터 멤버들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레퍼런스의 어레이들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2차원 배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레퍼런스는 엘리먼트 인덱스는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출발점이 MPTR이니까 MPTR 0 하게 되면은 여기를 찾아대고
nptr 제로를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로, nptr 제로 제로를 찾아가면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하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는 00, 01, 02, 03 그 다음에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메인 프로그램 한번 그 다음에 몇몇 함수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합시다. 함수를 한번 소개를 하면은 뭐 나머지 디폴트 컨스트럭터 요거는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차원 배열 내용이 여기 nptr이 널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경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여기 아규먼트에 매트릭스가 들어와요. 아규먼트에 매트릭스가 들어오면 그거랑 똑같이 딥 카피를 해가지고서 자료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조치라는 그런 컨스트럭터입니다. 이 카피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함수를 보면은 카피 함수 위에 있나? 카피 함수가 여기 위에 있네요, 그죠? 매트릭스 아규먼트로 들어온 매트릭스랑 똑같은 크기의 매트릭스를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매트릭스의 아규먼트로 들어온 매트릭스의 로우 값이랑 칼럼 값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내 거 새로운 2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아규먼트에 들어온 여기 m. 이렇게 되죠. 아규먼트로 들어온 2차원 배열의 내용을 디스 매트릭스 내 매트릭스에 이제 i행, j행에다 이렇게 복사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 카피 함수는 매트릭스를 복사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어사인 할 때도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우 함수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로우 함수 보통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죠. 어떤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x의 로우 값을 구해와라 라고 하면은 이제 로우의 디스가 뭡니까? 디스가 이 x가 되겠죠. 이 경우에 x의 그 m 로우 값을 갖다가 돌려주면 됩니다. 바로 m 로우 값을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요걸 m 로우 값을 여기다 미리 저장을 안 해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ptr.length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돌려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set 함수 봅시다. set 함수. i행 j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라 이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set 함수. 여기 i행 j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줘라 라고 하게 되면은 nptr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i행 j 엘리먼트를 찾아가고 거기다가 밸류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 하는 거죠. get 함수, read access 펑션이죠. i행 j번째에 있는 값을 알아와라 하고 싶을 때는 nptr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i행 j를 읽어라 라고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물 한잔 먹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행렬의 합, 그 다음에 뺄셈, 그 다음에 곱셈 하던 그런 코드는 여기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사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사용한다 했습니까? 어떤 매트릭스랑 어떤 매트릭스를 두 개 더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add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this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this는 여기 x 레퍼런스 객체를 x 레퍼런스를 이용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포멀 파라미터 여기 매트릭스 m 들어온 거는 여기 y 매트릭스 하나 더 있다라고 치고 그 y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비교해보면 논리적으로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지난 시간에 2차원 배열했을 때 하는 행위랑 똑같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다 매트릭스 단위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을 저장할 매트릭스를 갖다가 하나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면서 mptr ij 요건 누구 겁니까? 요거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this가 빠져 있는 거죠. 그죠? this 매트릭스에 ij랑 그 다음에 여기 m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뭡니까?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아규먼트로 들어온 매트릭스의 ij 그죠? 두 개 더해서 지금 새로 만든 이 템프 매트릭스 새로 만든 거에 요거를 정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이 다 끝나면 리턴 템프를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뺄셈도 하더라도 여기다 요 똑같은 코드에 이제 마이너스만 있으면 될 겁니다. 자, 멀티플라이 한번 봅시다. 멀티플라이. 자, 멀티플라이는 m행 n열, n행 l열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스 매트릭스가 몇 행 몇 열이냐 보면 M 로우행의 M 컬럼열의 크기를 갖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M 매트릭스, 아규먼트로 들어온 M 매트릭스는 M.M 로우행의 M.M 컬럼열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매트릭스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요 첫 번째 매트릭스의 컬럼이랑 두 번째 매트릭스의 로우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M 컬럼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의 로우랑 같은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같지 않으면은 매트릭스의 곱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지난 시간에 했듯이 루프를 3번 돈다 그랬죠. 3번 돌면서 이 안에서 IK 곱하기 KJ를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멀티플라이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플라이 함수 중에서 보통 수학적으로는 스칼라 곱이다 라고 합니다. 스칼라 곱.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스칼라의 곱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칼라의 곱은 그냥 상수만 곱하는 거예요. 상수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Z는 X 멀티플라이 3.5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있는 모든 내용에다가 3.5를 다 곱해가지고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스칼라 곱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그 내용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실수를 내 매트릭스에다가 다 무조건 곱해가지고 결과값을 저장하는 매트릭스에다 저장한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그런 코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 보면은, 매트릭스 3행4열, 매트릭스 3행4열에 뭡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몇 번 집어넣어줘야 돼요? 12번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4, 30, 3, 4, 12가 12번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집어넣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set 함수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거는 좀 번거롭다 하는 겁니다. 이중 루프를 돌면서 set 함수를 이용하는 거는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지 않은 거죠. 어떤 매트릭스 X의 값을 읽어오고 싶을 때 콘솔로부터 읽어라 하면 이제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read data from console 함수는 이중 루프랑 set 함수의 조합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read data from console 하면 이중 루프를 돌면서 빙글빙글 돌죠, 그죠? 돌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기를 데이터 ij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PIJ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 PIJ는 디스의 MPTR 레퍼런스를 갖다가 일단 레퍼런스를 이제 카피한 겁니다. 카피를 해놓고 여기다 물론 이제 MPTR을 직접 써도 되는데 뭐 프로그래밍 스타일이에요. 직접 쓰기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변수 P에다 옮겨놓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서 뭔가 얘 값을 변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toString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toString 함수는 이중 루프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다가 newline까지 스트링에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매트릭스 함수를 만든 의도,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현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은 이걸 이용해 보는 거다 하는 거죠. 자, 테스트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단 실행부터 막무가내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부터 시키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은 얘가 이제 물어봅니다. 나한테 행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3행, 또 10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4행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3행 4행짜리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9, 10, 11, 12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데이터들이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어차피 덧셈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삼행사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숫자나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줬다는 거죠. 매트릭스 A 매트릭스고 B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B 매트릭스에 있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제 A 더하기 B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A 더하기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3행 4열 했으니까 4행으로 시작하는 이제 3열은 이제 내가 임의로 코딩으로 그냥 막무가내 그냥 대충 쳐놓은 거예요. 4행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어 달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곱셈까지 이루어지고, 내가 너무 빨리 쳐서 그런데 곱셈까지 나온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이 메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렇게 이런 거 주세요 하면서 물어봤죠. 그죠? 주세요 하고 행값이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열 값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뭘 합니까? 이게 n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으니까 n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으니까 new matrix m행 n열 해가지고 매트릭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read data from console이라고 하는 함수의 필요성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중 루프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read integer 한 다음에 이렇게 set, 이중 루프랑 set 함수를 직접 써서 read를 갖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 밑에 같은 경우 요거랑 대비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read data from console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안에서 이중 루프를 돌면서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멤버 펑션을 만들 때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머리가 나쁘면은 손발이 바쁘다, 손이 바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멤버 펑션을 멋지게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손이 무진장 바쁘게 된다는, 키보드를 무진장 많이 쳐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함수를 만든 거를 내가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배열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쳐라, read from data from console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출력을 하고 B를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거 A 더하기 B를 한번 해서 출력을 해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곱셈 하죠. 그죠? 매트릭스 곱셈.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열과 여기 내가 곱해야 되는 매트릭스의 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몇 행을 쳐주세요 라고 해가지고서 막무가내로 n행 3열짜리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셈을 했다는 거죠. 곱셈을 했고, 곱셈한 결과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스칼라 곱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다가 어떤 상수값을 곱한 거를 또 출력을 해서 한번 내봤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2차원별의 활용성을 좀 이렇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2차원별을 인캡슐레이션한 매트릭스 클래스 만든 내용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주차 1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